예, 장기표 시사 논평입니다. 오늘은 이른바 이 태극기 부대라고도 하는데, 이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에 나와서 집회하고 또 시위하는 분들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엊그제 지난 3월 1일 태극기 집회가 아주 대성황이었다고 합니다. 아마 여기 참여한 분들은 아주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이고 또 이 퇴진을 요구하는 분들이라서 어쩌면 그 분위기가 아마 굉장히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대단히 많은 터에 지난 28일 날 북미 말하자면 그 핵회담이 또 결렬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저자세적인 이런 그 문재인 정권의 태도를 규탄해온 사람들로서는 이 결렬이 문재인 정권에게 상당한 타격이 된다고 봐서 아마 이래저래 지난 3월 1일 날 태극기 집회는 굉장히 기세등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또 국민 여러분, 그리고 또 이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, 여러분들의 충정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. 사실 돈을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라가 걱정이 돼서 귀한 시간을 내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,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무리한 것이 많고, 그것이 때로는 여러분이 싫어해 마지 않는 또 퇴진까지를 요구하는 문재인 정권에게 굉장히 도움되는 일도 많다. 저는 이렇게 보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마디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. 말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저도 또 충정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요, 이 문재인 정권 퇴진을 여러분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. 대체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은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. 정말 기분 같아서는 물러나라고 요구할 만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은 사실 집권 초기부터 막 물러나라 그랬습니다. 저는 그래서는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런데 이제 물러나라고 하는데 주로 여러분들이 초기부터 물러나라고 한 주된 이유는 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리고 또 구속했느냐,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주된 이유였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,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습니까? 여러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돈 한 푼 먹은 것도 없고 또 이 문제의 발단이었던 태블릿 PC는 조작된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받아들일 수 없다.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. 그런데 돈 한 푼 모은 게 없다.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정말 그의 첫 건 중에 첫 건인 그 최순실 씨가 주도하도록 미르재단, 그런 그 재단을 2개나 만들도록 했고, 또 거기다 또 재벌 회장들 불러가지고 다 돈 내게 한 거 아닙니까? 그걸 강압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, 그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. 대통령이요, 청와대 재벌 회장 불러가지고 대충 말 꺼내면 그것이 압력이지, 꼭 그냥 나는 못 내겠는데요, 아닙니다, 안 내면 당신 아주 세무조사하고 잘못하면 구속까지 될 수 있습니다, 이렇게 말해야 이게 압력입니까? 이게
어쨌든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또 이 지내고 나서 보니까 정말 참 저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 최순실이 말대로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? 그게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? 심지어는 대통령 연설문조차도 그 뭐 문고리 3인방인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최순실 씨한테 보여줘가지고 최순실 씨가 그걸 뭐 가표를 하도록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? 이게 최순실 씨가 뭐 정부 공식 기구의 말하자면 요원입니까?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? 이걸 어쩌다가 한 번 했다면 그거야 뭐 누구한테나 자문도 구할 수도 있지만 그걸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했다면 이 잘못하면 큰일 날 문제 아닙니까 이게? 최순실 씨가 뭡니까? 진짜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라는 말을 어떻게 듣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. 그 다음에 JTBC가 뭐 공개한 태블릿 PC 문제도 태블릿 PC 문제가 딱 드러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날 그거에 기초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이 거의 인정하다시피 한 것을 나중에 한참 지내고 나서 뭐 조작됐느냐 안 조작됐느냐 또 조작됐으면 또 얼마나 조작됐겠습니까? 전혀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습니까? 그 설사 그 입수의 경위가 다소 좀 합법적이지 못한 데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. 저는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, 돈 한 푼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건 전혀 옳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합법적으로요 탄핵이 됐습니다.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 중에 제가 뭐 그 헌법재판관 9명 중에 일일이 대통령이 누가 임명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구성된 헌법재판소 아닙니까? 그 사람들에 의해서 탄핵이 됐습니다. 아주 합법적으로. 그랬는데 그거를 탄핵은 무효다. 더더욱 이 보수는 말하자면 법치주의를 강조해야 되는데 법치주의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에 탄핵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했는데 그걸 무효라고 하면 됩니까? 그 다음에 이 구속, 또 수사,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검찰총장, 그 검사들 박근혜 대통령 때 다 임명한 사람들 아닙니까?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 아닙니까? 물론 그 사람들이 또 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또 헷가닥 또 돌아간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 따지면 대한민국에 재판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래서 저는 전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, 석방해야 된다 하는 이런 논리는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아주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.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요 정말 이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분들은 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이 그 논리대로라면요 왜 문재인 대통령 보고 퇴진하라 그럽니까?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뭐 탄핵을 받았습니까? 뭐 구체적으로 뭐 돈 모은 게 드러났습니까? 그래서 저는 그런 논리로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이 점과 관련해서는 이 태블릿 PC에 말하자면 이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하고 해가지고 계속 말하자면 이른바 촛불 집회가 매주 열리고 있을 때 그때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물러나야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국정 운영의 능력을 상실했으니 저도 물러나야 된다고 저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. 이때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나 하면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뽑은 대통령이고 임기가 남아있는데 뭐 촛불 집회든 무슨 집회든 집회 시위를 통해서 물러나라 하면 그건 법치주의에 위배된다. 만약에 물러나더라도 정말로 물러나야 된다면 탄핵 절차를 거쳐서 탄핵을 받아서 물러나야 된다.
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. 저는 그 주장이 참 어리석은 주장이라고는 보았지만 혹 법치주의에 아주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로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다. 거리에서 군중이 모여가지고 아무리 큰 집회를 하더라도 대통령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나야 된다면 그건 정말 좀 문제가 좀 있죠.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물러나야 된다. 만약에 작년 10월 달에요. 그때 물러나지 아니하고 진짜 탄핵까지 가게 돼 있었습니다. 탄핵까지 가게 되면 그냥 물러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구속까지도 될 거다.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하던 사람이 정말로 참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한은 저는 물러나는 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물러나는 것으로.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물러나기를 저는 바랐고, 그런 주장을 마침 제가 텔레비에 그때 들어 나갈 때가 돼서 텔레비에 통해서도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이 구속을 피하는 길이고, 이거는 또 구속이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말하자면 국민이 분열될 것도 같아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이 정도 되면 물러나야 된다.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중 집회에서 물러나라 한다고 물러나면 되느냐? 탄핵 절차를 물러나더라도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다. 그 절차를 거쳐야 된다. 국민 여러분, 그리고 이 태극기 집회 나오시는 분 여러분, 생각해 보시오. 그때요, 어떤 주장과 요구를 했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움되는 말이었습니까?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.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요, 탄핵까지 가지 아니하고 국민 여러분, 내가 이런 상태에서는 더 이상 국정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정말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에게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그 사람에게 다 이 국정을 넘기고 나는 지금 물러나면 이 겨울철에 또 이 선거를 하게 되고 또 기간도 짧으니까 임기 4년차가 되는 다음 해 2월 24일 날 내가 물러나겠다. 이렇게 해서 그때 물러났으면요 구속도 안 됩니다. 물론 탄핵도 안 됩니다. 구속도 안 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구속 안 되고 탄핵 안 된 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좋습니까? 법대로 해야 된다. 탄핵이 아니면 물러나면 안 된다. 탄핵하면 가보자. 그 탄핵돼가지고 어찌 됐습니까? 탄핵되고 구속되고 박근혜 대통령만 구속됐습니까? 그 온갖 그 박근혜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지금 뭐 한 100여 명 구속됐다 그러네요. 이제 와가지고요 또다시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. 문재인 정권 물러나라고 떠들어서 하면 이 설득력이 있습니까? 이게 또 현명한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?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,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 또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. 제대로. 맹목적으로 지지하게 되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길도 아닙니다.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리대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 물러나라 하는 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? 촛불 집회는 광화문에서 100만 명이 모였고 근 2천만 명까지 모였습니다. 그런 대규모 집회에서도 물러나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몇십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물러나라 한다고 물러나면 됩니까? 스스로 논리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. 세상이 된 논리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가 맞아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. 국민들이요 바보가 아닙니다. 국민들이. 저는 그런 점에서
이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모은 게 있냐 뭐냐, 뭐 태블릿 PC는 조작이다, 탄핵도 뭐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, 그런 주장을 하면서 거꾸로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, 그래서 그런 주장 또 그런 집회, 그런 시위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 물러날 명분을 많이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예를 좀 들겠는데, 얼마 전에요,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만원 씨라는 분이 주장하기를 5.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내려와 가지고 그걸 광주 시민들에게 발포를 해가지고 선동을 해가지고 봉기처럼 일어나게 했다,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걸 또 믿어가지고 말이죠. 그 뭐 김진태, 뭐 김술장가 뭐 이런 분들이 국회에서 뭘 해가지고 뭐 그래서 뭐 현재의 문재인 정부로부터만이 아니라 국민적인 지탄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그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런 주장에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들이 그게 말하자면 현혹되어 가지고 그런 주장을 또 했고 해가지고, 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냐,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, 탄핵이 석방을 요구하느냐 안 하느냐, 이런 편을 때려 갈라 가지고요, 그 자유한국당 그 대구 연설회에서 그거 반대한, 거기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막 규탄대 해가지고 거기 막 소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지금요, 문재인 정권이 말하자면 이 기본적으로는 경제 실정, 거기다가 또 이 김태우 수사관 문제, 또 이 신재민 사무관 문제, 또 손혜원 사건 문제, 이 권력이 개입된 이 손혜원 사건 문제, 그 다음에 또 문재인 대통령의 딸이 이유도 못 밝힐 정도의 이유로, 그 이유를 못 밝힐 정도의 이유로 외국에 나가가지고 말이요, 이주해가지고 사는 문제 등등으로요, 문재인 정권이 지금 완전히 지금 코너에 몰려 있었는데, 이 말하자면 이 지만원 씨의 이런 주장, 그 다음에 또 이 박근혜 뭐 석방하라 하는 이런 사람들, 그 뭐 탄핵이 옳으냐 그러냐, 뭐 석방에 찬성이냐 반대냐,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자유한국당 그 연설회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대표 뽑기 연설회에 가가지고 깽판을 때려 치가지고 말하자면 이 제1야당이 전당대회에서 하나 제대로 치루지 못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도와줬습니까?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 사면 초가에 몰려가지고 정말로 전전긍긍해야 될 때,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몇 가지 이유로요,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기세등등한 거 아닙니까?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정말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여러분의 동기, 뜻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요,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의 유지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될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. 굉장히.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렸는데, 그 집회에 나올 때요, 이 태극기만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조기를 들고 나와요. 그 성조기 저는 참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무슨 이 한미 말하자면 뭐 동맹이라 그럴까, 협력을 강화해야 될 무슨 특별한 뜻을 가진 집회라면 성조기도 갖고 나올 수 있죠. 그런데
일상적으로요. 그 성조기를 갖고 오고 내가 보니까 뭐 모자에도 2개 태극기하고 성조기하고 똑같이 여기 옷에도 똑같이 뭐 깃발도 완전히 2개를 붙여놓은 게 많아요. 정말 저는 이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. 또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꼭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미국을 반대하거나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닙니다. 우리는 미국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. 특히 앞으로 말하자면 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옆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래도 중국을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? 미국밖에 없습니다. 그런 점에서도 저는 이 한미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자칫하면요, 이 중국이 그 북한 핵무기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북한 내에서 친중 쿠데타가 일어나게 해서 친중 정부를 들어서게 해서 북한을요 중국에 예속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. 이는 굉장히 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,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북한은 그냥 중국에 예속되는 거예요. 휴전선이 준국경선이 됩니다. 우리는요 국토의 반 이상을 중국에 빼앗기는 됩니다.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이거 막는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만으로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? 이거는요 유엔의 힘도 빌려야 되지만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고는 이걸 현실적으로 막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저는 그런 점에서도 한미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된다고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이요. 그래서 저 성조기 들고 나오는 거를 옳지 않다고 보는 저 생각은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자주 국가가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저는 굉장히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효에 맞지 않는 이 친북 이른바 저는 이런 말 쓰고 싶지 않은데 뭐 친북 좌파 뭐 친북 좌파다 요즘 종북 좌파 또 주사파 이 사람들이 물론 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말하자면 주사파는 종북 좌파는 뭐 다른 사람 탓할 것 없이 옳지 않죠.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도 국민입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데 과도한 이 친미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정당화하는 굉장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. 즉 말하자면 이 좌파는 종북 좌파를 청산해야 되고 말하자면 친미 우파는 이 친미 우파를 청산해서 자주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돼야 되는 것이죠. 우리 국민 여러분, 그리고 특히 우리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,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 말씀 속에 혹시 여러분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뭐 그런 말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또 저도 갑자기 그냥 생각난 김에 한마디 하는 게 아니고 저 나름대로 오래 지켜보고 또 저 나름대로 충정에 기초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